그거는 이제 증언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볼까요? 지금 좀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행정실에서 예, 가셔서 보실 테니까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분 여쭤보실 게 있을까요? 없죠? 이지선 증인, 네. 아까 이제 대관 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도 일부는 하십니까? 국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관 업무를 할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안 하십니까? 네. 아예 안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의원님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16년도 이 무렵에는 소회의실에 기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기자들도 있었고 의원들도 있었고 보좌관들도 있었고 이렇게 막 혼재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서 저희 기자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위원장님 허락하에 기자들이 소회의실을 쓸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좀 더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실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렇게 의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2016년 17년에? 그 당시에는 어떤 의원님들이 네. 의원님의 뭐 치킨도 사주시고 그랬던 걸로 그랬어요? 기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에 따르면 네. 2016년 17년 기자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기자가 아닌데 소회의실에 가서 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고 다만 그때는 또 방문객도 출입이 가능한 걸로 특히 국감 시즌에는 기억을 해서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였을 때의 경험에 따라서 소회의실을 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현재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 말에 따른다 하더라도 현재 기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기자라면 뭐 취재 목적이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 주기적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면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자도 아니고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회와의 어떤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을 기자 때 썼었던 기억을 가지고 출입했다. 네,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분들도 계시고 다른 이제 방문하시는 객들도 다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당시만을 생각해서 쉽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서영 선생님. 제 기억에도 이제 2016년 20대죠. 20대 때는 전문직 기자들이 소회의실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회의실에 의원들도 같이 있었나요? 그때는 사실 기자들이 너무 이제 인원이 많아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이게 그 소회의실이 있고 위원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소회의실은 여당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고 보좌진들로 같이 사용했나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사용하셨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확실해서 그 기억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 기억에 의존하셨을 거라면 본인 신분이 현재도 기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자가 쓸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난 기자고 그러니까 난 쓸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때는 기자여서 쓸 수 있었는데 난 지금 기자가 아니지만 그때 기자여서 썼었던 기억을 기준으로 난 거기 가서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제가 기자여서 그랬다기보다는 기자분들이랑 외부 저처럼 이제 방문객 신분도 왔다 갔다 하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이제는 또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도 썼었다 그때는.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예. 증인, 네. 지금 이 기동훈 증인이 무슨 일로 국회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는지는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 메디스태프라는 플랫폼 때문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 대답이 더 진짜 이상한데? 믿기가 너무 어려운 대답이에요. 이 모르겠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의원님, 너무나 엄청난 일일 텐데 그거를 모르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질의 준비를 했지만 정확히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저희를 부르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기 어렵지만 어쨌든 신청 의원이 한지아 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지아 의원 얼굴은 알고 있었죠? 사실은 네, 알고 있었죠?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는데 한지아 의원 저는 당연히 그 검색이라도 해봤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검색은 해보았습니다. 네, 그 한지아 의원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있을 때.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자, 김미애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증인의 네, 진술을 들을수록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숨기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한지아 의원이 수석 대변인도 하고 네. 또 대표랑 같이 국회에 동행으로 오면서 왜 오는지를 모른다. 그럼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증인 채택되셨을 때 그 이후에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관련만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몰랐다는 말씀이었고. 그 질의 내용을 추측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네, 준비를 그다음 했습니다. 기자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네. 그거는 상식일 것 같은데 기자를 굳이 안 해도. 네, 그리고 국회에서 메디스태프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이 의대생들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유지해서 의사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운영자가 인정해야 되고 화면 캡처도 못하고 각 게시물의 핸드폰 번호 워터마크가 찍혀서 촬영해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특정되면 강퇴당하고 24시간 후 게시글을 자동 삭제한다. 저도 오늘 이거 알았는데 이 정도로 보안성을 완벽히 갖추고 있으면서 어떻게 증인으로 오면서 국회에는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한지아 의원이 증인 신문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지 염탐하러 들어왔다는 거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증인 같으면 의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염탐하러 들어갔다면 이 색깔 자켓은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진짜로. 모르도 저는 정말 저는 보좌 결백합니다. 직원인지 알았다니까요. 아무런 의심을 안 했어요. 그 색깔과 상관이 없죠. 뭐 네. 아니, 그거랑 상관이 네, 없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오늘 녹음도 한 게 없고 메모한 것도 없고 여기서 들었던 내용을 들은 거 기억은 나는 거 있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기억은 나지 않고요. 의원님들끼리 무슨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 어차피 옆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구조라고 그 방송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전 방송에 집중하거나 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증인이 그런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저 이지선 증인님 아까 질문에 대비해서 준비는 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료요? 네, 네, 대비한 자료. 주실 수 있죠? 저희 회사 증인 답변 질의 자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네. 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요거 끝나자마자 좀 제출해 주시고 서명옥 의원님. 네, 우리 이지선 정의. 네, 메디스펠의 증인 직원이 몇 명 계시죠? 아, 저희 15명 정도 있습니다. 예, 1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 이지선 정인이 동행인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왜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개발자 위주고 다른 팀은 컨벤션 팀밖에 없고 본인이 기자를 했다면 국회 출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대표님이랑 클라이언트 만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동행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소회실에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4시 반 정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2시간 반을 머물렀어요. 본인은 거기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보좌관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대표님하고 채용 관련 얘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랬죠, 분명히. 아니 정해 시간에 만나서 아니요. 아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물었더니 본인 업무에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다. 본인 네. 업무 뭘 했냐 했더니 대표님하고 채용 관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 이메일링 했다고 말씀드렸고 정해 네. 시간에 대표님을 만나서 채용 관련 얘기를 했다고 이메일은 말씀드렸어요. 누구랑 한 거죠? 이메일 하진 않고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이메일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초안을 작성 아니 본인이 지금 방금 제가 이메일을 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건 필요 없고요. 네,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대화를 못 들었다고 했어요. 네, 분명히. 그래서 무슨 업무냐 그랬더니 대표님하고 채용 관련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죠? 그 얘기는 정해 시간에 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다만 얘기했을 때는 대표님이랑 그거 얘기는 하진 아니었어요. 않았고 자, 오케이. 채용 관련자랑 네네,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 기종은 뭐죠? 아이폰이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신다면은 아이폰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아까 문자나 카톡 등은 확인했는데 네, 다 보여드렸습니다. 없다라고 네네. 하십니다. 네, 그거 좀 이따가 보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여기에 동행인을 올 때 네, 행정실에 대기하는 사전 안내를 못 받았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행정팀에서 사전 안내 안 드렸나요? 이거는 허위 성원하고 관계됩니다. 네. 혹시 사전 안내 받으셨나요? 행정실에 머물라는 안내를 안내 못 받으셨죠? 들었다고 하는- 저는 그쪽 그 602호? 네, 분명히 받으셨죠. 두 분이 같이 계셨잖아요. 네, 거기서 자석이 없어서 저는 아니 어쨌든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동행인은 분명히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동해가지고 이쪽 소회의실에 오셨죠.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셨는데 제가 거기에 꼭 머물러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전 안내 못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거 네, 중요합니다. 저까지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재가 아니라 사전 안내 못 네, 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못 얘기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아니 같이 계셨는데 왜 못 받나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아마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뭐가 저한테는 먼저 들어왔어요? 따로 말씀해 뒤에 주시고 2층에서 만나서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먼저 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니 분명히 같이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담당자님께서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행정실에 꼭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잠깐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많다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2시간 반까지 머물면서 그 자리에 정인위에는 아무도 외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국회 분위기 잘 아실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셨죠? 네,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오해하고 것으로 싶진 인한 않은데 분명히 불찰입니다. 우리 이지선 팀장님은 대표님을 모시고 오면서 본인의 국회 출입과 경력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저는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돌아왔다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저는 뭐 오늘 대표님 증언하고 마무리하고 같이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다른 쓸데없는 말씀 그거밖에는 소리 정말 마시고.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계속 이지선 증인한테 저희가 질문할 수는 없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제가 기동원 증인에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기동원 증인께서는 회의장에 출입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대기 장소는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안내는 들으셨다고 했고요, 그죠? 네. 회의장 그 대기실에 대기하면 그렇죠. 된다고. 예, 네, 하고 그리고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지선 증인이 의자가 없어서 소회의실로 이동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셨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겠다고 얘기 밖에 들었습니다. 나가서. 그렇다. 근데 의자가 없어서 소회의실에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저 나와서 이제 정회 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정회 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거기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예. 뭐 저희가 계속 지금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좀 하고, 두 분 다 하여튼 저 고생하셨는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증인에 대한 오늘 신문도 있는 날이고,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을 보통은 소회의실이면 여당 의원들은 소회의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먼저 사전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지선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회의장에 그렇게 마음대로 출입하신 적도 없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쭤보고 또 기록도 남기고 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 이제 귀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무리를 끼쳐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효율적인